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공개번외 특작과학원 조정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가수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이상기상 대응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받아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가수 분야에 근무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2010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환경 분야 일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후에 최근에는 또 이상기상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이상기상을 현장에서 대응하면서 실제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현재 상황은 아마 오전 세션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에는 몸소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재난이 지금 많이 일상화가 되었고,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농업 분야는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에 기사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 사과 가격, 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됐었고요. 이건 지난해 한 50일이 넘는 강우와 그리고 저일조 그리고 그에 따른 병해충 등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확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지금 화면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연 한 50만 톤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50만 톤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이제 당해년도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40만 톤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 파란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그에 따른 가격입니다. 그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감률이고요. 화면이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0%고 10%, 20%, 30%는 이제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전년 대비 한 10% 줄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인데 저희가 그리고 이거 빨간 점은 그에 따른 가격입니다. 가격이 0%에서 여기 아래는 마이너스 50%, 위에는 상위 50%인데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가 생산량이 줄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 그래프는 한 50% 이상, 70% 가까이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대비 한 50% 내외, 20% 내외에서는 큰 가격 변동이 없는데 지금 20%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2배로 1.5배 내지 2배로 증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가 한 평균 생산량의 20% 내외면 문제가 없지만 20%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해서는 가격이 올해 설날과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기후변화 연구가 많이 되어 오고 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과수의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영년생입니다. 영년생은 다년생 작물인데 우리가 일반 농업 작물은
씨를 뿌려서 그해 생산하는 1년생인 반면에 과수는 한 번 심으면 거의 20년 이상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계속 생산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기후가 10년, 20년 동안 바뀐다고 하면 제대로 이제 그 과수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과수는 일단 영년생 작물이어서 적지적작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맞는 지역에 적당한 맞는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은 기상, 토양 이런 것들이 주게 되겠고요. 일반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작물에 비해서 나무의 뿌리부터 줄기 그리고 열매까지 1년 12달 항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특히 저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재배 적지 같은 경우에 이런 표를 많이 그동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수 주산지가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주산지였고요. 지금 컬러로 나와 있는 것들이 최근에 변경된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쪽에 있던 주산지들이 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도 생산량 자체는 기존의 주산지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서 주산지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새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들이 경기도와 그리고 강원도 쪽이 많이 되고요. 이 그림은 10년 전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그림인데 최근에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사과 같은 경우에 기존에 포천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이 그림에서 강원도 양구까지로 변화되는 모습이 최근에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 북방 그 주요 재배지가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영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종별 재배 적지 기준이 저희가 이제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적지, 가능지, 부적지 내지는 이제 적게 생산되는 지역. 그래서 이걸 기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 생육기 때의 기온, 생육기는 5월에서 10월의 기온, 그리고 연평균 기온, 그리고 수확기 때의 기온, 그리고 1월 아주 추운 날에 극최저 기온을 가지고 장목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재배 적지 기준을 나눴습니다. 미래 과수 재배 적지는 지금 이제 새로 나온 SSP 시나리오에 따라서 총 6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건 여기 과수생육 품질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실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 위가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저희가 재배하기 가장 좋다고 해서 재배 적지,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이 일반 생산지, 그리고 나머지 흰색이 저위 생산지가 되겠는데 이게 2060년, 2080년, 2100년이 되면서 점점 사과는 북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또 과정마다 조금 다릅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 늘게 되겠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기후 시나리오면 2100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대 과수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이제 기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신 단감이라든지 감귤은 온대 과수라고 할 수 없죠. 아열대 과수 같은 단감이나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재배 적지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생물계절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물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의
생물의 그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리듬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면서 지금 이 그래프는 대신고의 나주 지역이 1979년부터 금년까지의 만개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로축이 연도 그리고 세로축이 날짜가 되겠는데요. 한 1980년대는 4월 18일,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에 거의 만개가 된 반면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4월 10일 내외,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빨라졌고요. 거의 1년에 0.2일씩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면서 4월 달에 4월 중순 이전에 저희가 꽃샘 추위가 한 번씩 오는데 백꽃이 활짝 폈을 때 그때 수정을 하고 과실이 맺게 되겠는데 그때 이제 추위가 일반적인 추위만 와도 꽃의 개화 상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취약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또한 온대과수는 겨울철에 휴면이라고 해서 겨울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온을, 적절한 추위를 지내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개화가 되는데 꽃이 이게 따뜻한 겨울이 되면 꽃이 정상적으로 안 필 수가 있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봄철에 조기 낙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상 발화를 뭐 여름, 가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생물 계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이제 과실 품질을 많이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왼쪽 위가 이제 정상적인 색깔이라고 하면 저희가 고온 처리를 2100년도에 고온 처리를 한 결과 같은 품종의 같은 시기에 키운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착색이 된 반면 이렇게 이제 착색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도는 여름철에 그 변색기라고 색깔이 변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온도가 고온이 되면 제대로 색깔이 들지 않아서 이제 좀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상에 따라서 햇볕 대인 일소가 그리고 과육이 물러지거나 그리고 기형과 같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일단 적응을 하기 위해서 품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굳이 이렇게 빨간색이 필요하지 않는 품종, 최근에는 노란색이라든지 녹색 같은 그런 사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한성이 강한 품종, 겨울철에 잘 견디거나 그리고 건조 피해라든지 그리고 겨울철 좋은 요구도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품종들 그리고 대목들을 육종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에 따라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라고 이제 시장에 보실 수 있는데요. 홍로를 키우던 농가에서 거의 추석 때 아리수라고 이제 착색이 우수한 온도가 높더라도 빨간색이 잘 되는 품종 그리고 굳이 빨간색이 필요하지 않는 이렇게 노란색 계통의 사과 황옥 같은 그리고 황옥 골든볼이라든지 시나노 골드 같은 이런 사과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따뜻하더라도 착색이 우수하고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봄철에 점점 개화가 빨라지면서 추위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늦추기 위해서 만기기가 늦어지는 품종이라든지 그리고 겨울 동해에 강한 그런 대목과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로운 작목을 지금 도입해서 보급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대 기후 그리고 남쪽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온대 과수라든지 아열대 과수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아보카도라든지 리치, 올리브처럼 아열대 과수들을 지금 계속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춥기 때문에
어떤 저온 피해 한계 온도하고 이제 겹쳐 있어서 좀 시설 내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건 장기적인 기후의 변화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이상 기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연중 기상재해가 발생합니다. 파종을 하는 1년생 작물은 예를 들어 뭐 3개월, 4개월만 조심을 한다든지 그 시기를 회피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후를 그대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동해, 그리고 봄철에는 서리 피해라든지 저온 피해, 그리고 5월, 6월과 9월은 우박, 여름에는 태풍, 그리고 가뭄, 고온 건조, 겨울에는 폭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연중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이런 것들에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고 농민들에게 이 시기에 맞춰서 계속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재해를 분석했을 때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피해는 개화기 저온입니다. 많은 이제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4월 달에 꽃이 폈을 때 저온이 오면서 암술이 얼어서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열매가 정상적으로 맺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심한 과수원은 거의 90% 이상 전혀 수확을 못하는 과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개화기 저온, 그리고 호우, 우박, 태풍, 폭염, 동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재해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저온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상적인 꽃은 이렇게 색깔이 하얗다고 하면 피해를 본 어른 그 꽃은 암술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고, 그리고 정상 암술은 이렇게 깨끗한 색깔인 반면에 동해 피해 본 색깔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좋은 피해를 받으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기형과가 생기거나 동록이라고 이제 표피가 매끄럽지 않아서 이제 상품화가 되지 않는 그런 과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서리 피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경사지 하부에 우리가 물이 고이듯이 저온이 정체가 되면서 이런 저온 피해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온 피해가 나오는 원인은 저희가 계속 그전에는 4월 꽃샘추위가 주 원인이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기상을 분석한 결과 4월의 온도가 평년이더라도 3월 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지금 여기가 2013년, 14년, 2018년, 2020년은 3월 달의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거의 다 피해를 받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고온인 해에도 피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2월, 3월에 고온이 생육을 촉진해서 4월 달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월, 3월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저희는 금년은 충분히 4월이 조금만 이제 낮아지더라도 개화기 좋은 피해를 받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4월 달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금년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소 좋은 피해, 개화기 좋은 피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추워서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경기도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남쪽에 경상도는 이제 주산지여서 이제 좀 많은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 전남까지 개화기 좋은 피해를 보는 패턴을 봤을 경우 꼭 4월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나는 게 아니라 2월, 3월이 고온이 됐을 때는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가정하에 적파라든지 적과 같은 농작업을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좋은 피해 경감 기술은 직접 불을 때는 연소법, 그리고 물을 뿌려서 어, 물이 얼면서 생기는 그 잡열을 활용한 살수법, 스프링클러로 이제 살수하는 방법, 그리고 방상팬이라고 이제 선풍기 같은 걸 과수원에 설치해서 송풍법, 그리고 온풍기를 이용한 공기를 데워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서리 방지제나 뭐 그런 영양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또한 주요 피해로는 여름에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일소 피해가 나면 여기 초기에 이제 햇볕에 우리가 피부가 데이듯이 과피가 데이게 되겠는데요. 한 33도, 35도 정도 되었을 때는 과피는 거의 사과의 과피는 50도, 55도까지 올라가서 거의 햇볕에 데이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뿌려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서 한낮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매트를 씌워서 그늘을 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는 7월에서 9월에 매년 3, 4개 정도가 이제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서 9월이 한 90% 이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낙엽이라든지 가지 찢어짐, 그리고 넘어지는 그런 피해를 보고요. 또 이렇게 좀 수세가 약해진 나무들이 2차 피해로 병충해라든지 잎이 타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태풍도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태풍과 함께 바닷가 쪽의 과수원은 조풍해라고 해서 그런 바다에 염분이 있는 물에 의해서 이런 이파리가 타는 그런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과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풍망을 활용해서 바람의 피해를 줄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예측 기술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부스도 그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홍보 부스가 있던데요. 에그맷점 KR이라고 농촌진흥청과 그리고 기업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수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과수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와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농작업이라든지 병해충 예방법, 그리고 과원의 영상을 촬영해서 현재 생육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와 그리고 이상기상이 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감해야 되는지, 그런 경감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